아이원스는 1993년 설립돼서 2013년 2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반도체 전공정 장비 부품의 정밀 가공 및 세정,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부품의 정밀 가공,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입니다. 정밀 가공품 기술을 기반으로 영업 활동을 통해서 반도체 장비 신규, 개조, 개선 업무 진행 및 국내외 메인 장비 업체들과 지속적인 교류 중이고요. 주요 매출처는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아바코 등입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1,637억 원, 영업이익 364억 원, 당기순이익 287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11.9%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89.2%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7,184% 증가했습니다. 회사는 고객사 수주 증가와 원가 절감, 공정 개선으로 고정비가 절감되며 손익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볼까요? 네, 바로 어제였죠. 회사 신규 시설 투자의 공시를 제출했는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시설 투자입니다. 투자의 구분은 공장 신설입니다. 투자 내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본의 11.8%에 해당되는 203억 원을 좀 들여서 공장을 새롭게 좀 짓겠다는 겁니다. 세정 코팅의 고객 수요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생산 능력을 확보할 목적이다. 라고 좀 밝혔는데 투자 기간은 4월 15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예요. 그러니까 4월 15일부터 착공이 좀 들어가서 내년 3월 분기 말에는 공장의 어떤 준공이 좀 예상된다라는 공시 좀 되겠습니다. 기타 투자 판단 사항을 좀 보면 상기 투자 내역의 투자금은 건물 신축 그리고 유틸리티 설비, 기계 장치 등의 기계 장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부가세와 토지는 좀 불포함됐다라고 좀 밝혔는데. 건축 소재지는 경기도 안성 소재입니다. 자금은 자체 자금과 외부 자금을 조달해서 투입하겠다. 지금 203억 원을 자기 자본의 11.8%에 해당되는 203억 원을 공장 신축을 통해서 좀 준공 좀 하겠다는 거고요. 세정 코팅의 고객사 수요에 좀 대응하기 위함이다라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아이원스가 생산 능력 확충을 위해서 공장을 신설한다고 전했습니다. 캐파 확대는 일단 공식화된 상황인데 그렇다면 올해 실적 예상해 보신다면 어떨까요? 우선적으로는 지금 이 감사보고서부터 보도록 할 텐데 지금 감사보고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사는 연결 기준 매출액 1,637억을 좀 기록했고요. 영업이익 365억. 그리고 당기순이익 279억을 좀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지금 실적의 어떤 성장치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매출액은 지금 11.9%가 좀 증가했죠. 영업이익이 289조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7,184%가 좀 증가되면서 네. 수익성 관점에서는 충분히 제 몫을 충분히 다 했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죠. 지금 개별 재무제표 상태를 좀 보면 감사하기 위해서 적정 그다음에 존속 불확실성에는 모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개별 재무제표에는 자 여기 있죠. 내부회계 관리제도 검토 의견 비적정에 대해서는 해당이 됩니다. 작년 7월에 있었던 내부 전 임원의 횡령 사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해서는 회사의 어떤 내부 통제가 훼손된 것은 맞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1년간은 내부 통제 비적정으로 해서 투자 주의 환기 종목이 좀 지정이 좀 됐고요. 상기사항 이외에 사실상 지금 이 회사 자본 잠식에 전혀 해당이 되고 있지 않고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사업 손실 연도에도 해당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역시 최근 4사업년도 영업손실에도 모두 해당이 되지 않는 견고한 실적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매출의 어떤 증가 요인을 좀 보면 전년 대비해서 큰 폭의 성장세는 아니지만 지금 내실화 관점에서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의 어떤 전환점이라고 볼 때 네. 그리고 정밀 디스플레이 그리고 반도체 정밀 가공 관련된 어떤 사업 수혜가 올해도 좀 본격화된다면 충분하게 2021년도에 의해서 실적 개선은 좀 이어지지 않겠는가 예상해 봅니다. 네, 실적에 대해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셨는데 최근 이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으로 주가가 좀 크게 조정을 받은 적이 있더라고요. 이때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네, 지난 3월이었어요. 회사 자율공시 있었는데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입니다. 원래는 3월 29일 오전 9시에 정기주총이 예정됐기 때문에
상장법이 상법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감사보고서가 사업보고서 나가는 90일이니까 3월 말까지만 제출해도 됐어요. 네. 그런데 이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최소 주주총회일로부터 일주일 전엔 무조건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3월 21일까지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회사가 이 재무제표 주석 반영 등에 대한 감사 증거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서 감사 보고서가 완료되지 못했다. 자, 이럴 경우에는 회계법인에서 공문을 보내줘야 됩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 감사 수감을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상황들이 아직 미비점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율하고 있다라는 정식 공문을 회사 측에 좀 보여주게 되고요. 이 공시를 수령해서 즉각 감사 보고서의 제출 지연 공시를 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 지연 제출에 대한 어떤 페널티가 생기지 않는 것이거든요. 네네. 만약에 고의적으로 감사 보고서의 제출 지연이 됐다면 이게 사실상 이 상장 폐지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자, 감사 보고서 미제출 사유가 좀 발생이 되는 건데, 자, 이런 요인들은 이렇게 좀 참고를 좀 해 주시면 되는데, 네네. 문제는 감사 보고서의 제출 지연이라는 게 사실 이 공시가 제출되면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제때 나와야 되는 이 감사 보고서가 왜 나오지 않지? 회사에 혹시 중대한 횡령 배임에 대한 이슈가 있었나? 또는 부외 부채가 가시화돼서 회사에 추가적인 어떤 우리가 잘 모르는 또 다른 손실이 좀 있었는지, 네. 또는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3분기 보고서의 어떤 역량만 갖고 유출 해석을 해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좀 없어 보였는데 네. 지금 감사 보고서 제출 지연이라는 것은 회사의 내부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추측으로 불안감이 좀 작용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이 감사 리스크로 좀 부각될 수 있는 요인. 그래서 감사 보고서 제출 지연에 따른 어떤 조정이 좀 있었는데 회사는 충분히 감사 보고서 제출을 좀 잘 했고요. 물론 내부 통제에 이 비적정으로 인해서 투자주의 환기는 좀 달기는 했지만 감사 리스크는 해소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라고 예상해 봅니다. 네, 감사 리스크는 좀 해소한 모습인데 대표님 아까 말씀하셨던 횡령 이슈에 대해서도 한번 간략하게 짚어보려고 해요. 3개년도 감사 보고서가 이제 수정될 만큼 좀 중요한 사안이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아이온스 같은 경우는 사업적인 어떤 측면에서는 그렇게 회사 어떤 성장세 관점에서 크게 이견이 없던 회사인데 작년 7월이었어요. 갑자기 좀 뜬금없이 횡령 배임 혐의 발생 공시가 좀 나왔었는데 내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경법 업무상 횡령 배임으로 인해서 아이온스 주식회사 회사가 전 대표이사인 김모 씨를 고소한 겁니다. 자기 자본의 4.4%에 해당되는 54억 원의 횡령 금액이 좀 발생했는데 회사는 고소장 제출 이후에 재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좀 할 거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라고 좀 공시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상기 사고 발생 일사는 이 고소장의 접수 일자다라고 좀 밝혔는데 이 횡령 배임 공시 이후에 주권 이 매매 거래 정지가 좀 됐어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은 논란들이 좀 있었어요. 지금 전체적인 어떤 비율은 자기 자본의 한 5% 미만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비율은 아닌데 네네. 사실상 지금 횡령 배임의 어떤 요건은 임직원에 해당되는 요건에서 10억 이상 또는 자기 자본의 10% 요건이거든요. 네. 지금 10억 이상인 54억 원의 횡령 사실을 좀 밝혔기 때문에 즉각 상장 적격서 실시심사 대상이 좀 포함이 됐고 이후 시간을 좀 거쳐서 8월 10날 상장 적격서 실시심사 대상에서는 좀 제외가 되면서 다시 상장 유지가 좀 됐지만 자, 이 공시 불이행 관련된 어떤 사항도 좀 있었죠. 횡령 배임 혐의의 발생을 지연 공시했다. 원래 4월 28일 날 공시한 이 최초 공시를 회사가 고의적으로 좀 지연했다. 지연 공시함으로써 오히려 이슈가 좀 발생됐던 어떤 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김 전 대표이사의 어떤 지분 매각이 중간에 좀 있었는데 네. 회사가 고의적인 횡령 배임의 어떤 지연으로 인해서 시간을 벌어준 셈이 됐고요. 결과론적으로는 이 김 전 대표이사가 주식을 처분함에 따른 어떤 추가 처분이익이 좀 발생했기 때문에 이게 좀 논란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네, 이 횡령 사실에 대한 공시가 이렇게 늦어진 것도 사실 문제가 됐는데 회사에서 아무리 좀 고의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표님 이거는 좀 회사 부분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회사에서는 지금 이 요건이 자기 자본의 5%를 초과하지 못했다라는 어떤 요건 때문에 공시 대상 사유인지는 몰랐다라는 어떤 변명을 좀 내놓은 바가 있었거든요. 네네. 물론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상장 유지 결정이 됐고 기업심사위원회에 이런 어떤 소명서들이 좀 잘 전달은 좀 됐겠지만 관련된 업계에서의 보는 시각,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특히나 이건 좀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이거는 사실상 이 공시 담당자의 어떤 자질이 좀 부족하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사실상 이 신입사원, 신입 공시 담당자의 어떤 이 교육 관점에서는 이 부분을 사실 달달달 외우고 있어야 되는 부분을 놓쳤다. 자, 이거는 궁색한 변명이 아니었나 좀 개인적으로 좀 판단해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심사위원회 측의 어떤 소명서는 충분히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의 요인은 피해갔을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해보고 지금 이 공시 불이행에 관련된 일정이 자 벌점 여부가 좀 아마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네네. 지금 벌점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이 좀 없네요. 지금 하단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지금 8월 10일에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예고가 아니라 지정 법인이네. 5점. 자, 5점의 벌점을 좀 부과를 받았기 때문에 자, 이 고의성은 명확했다. 그런데 지금 최근 벌점은 0점이었기 때문에 자, 5점 정도에서 좀 잘 마무리된 것이 아닌가. 이외에 회사는 2점에 대해서는 대체 벌금 800만 원의 대체 부가 벌점 제재금 좀 납부함으로써 네. 전체적인 부가 벌점은 7점인데 2점은 벌점 부가금으로 대체했다는 고시가 되겠습니다. 네, 회사 측에서 이제 좀 향후 신뢰성을 회복해야 될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살펴보니까 또 이제 유상 증자를 통해서 적절한 현금도 확보하고 또 차입금 규모도 줄여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회사는 그동안 강력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수익성이 개선되며 영업이익률을 끌어올렸습니다. 대표님, 그럼 앞으로 이 회사의 좀 전망은 어떤지 투자 전략까지 같이 네, 짚어주세요. 아이언스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내부 통제 비적정으로 인해서 투자주의 환기 종목에 좀 설정이 좀 되어 있지만 네네. 그렇다고 마음을 놓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투자주의 환기 종목에 들어갈 만큼 내부 통제는 심각하게 훼손됐을 것이다. 그런데 회사가 최근에 이제 보여주고 있는 어떤 이 움직임들이 좀 있죠. 회사는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경영 개선 이행 사항을 좀 발표를 했었는데 임총 개최를 통해서 감사위원 그리고 사회이사의 분리선임을 좀 상정을 한 바가 있었고요. 이사회 이행 기간 중에 총 4번의 이사회를 개최해서 이사회 내 위원 선임과 운영 규정을 좀 개정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내부 회계 관리자의 평가 보고와 준법 점검을 상시적으로 좀 운영하겠다. 정도 경영 투명 경영 강화를 위해서 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거래 내역을 좀 승인했다. 지금 사실상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표현은 좀 적절치 않겠지만 횡령 이후에 회사의 어떤 내부적인 감사 기구가 제대로 잘 작동이 좀 된다면 내부 통제에 관련된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점검될 수 있는 상황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들이 올해 좀 잘 이행이 된다면 2022년도 감사 보고서 이후에는 환기 종목 해제가 좀 유력해 보이지 않나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네. 매수하기 좋은 구간까지 도래 여부에 대해서 좀 판단을 좀 해볼 텐데요. 일단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어떤 이익 폭에 대해서는 사실상 좀 기대감을 갖고 가도 괜찮은 부분이 맞는데 지금 주가의 어떤 최대 지지점 9,000원을 만약에 이탈된다면 8,400원대까지 좀 보여지는 지지 구간 라인까지 이탈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보유자 관점에서 9,000원 이탈한다면 이탈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적극적으로 좀 매수할 수 있는 구간 8,400원, 8,400원에서 9,000원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보유자 관점에서는 9,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9,000원이 이탈된다면 8,400원까지 좀 하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8,400원에서 9,000원까지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까지 주셨습니다.